자, 시간 없으니까 지금부터 1시간, 예, 훈련 센터라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세포가 있으면, 여러분들 세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핵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 많은 이제 분자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이 안에 상황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 부터 아미노산부터 이야기할게요. 아미노산, 아미노액시드. 자, 이거는 아미노산은 낱개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덩어리진 거예요. 덩어리가 대략 한 10개 정도를 펩타이드를 불러요. 그 다음에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많아지면, 자,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아미노산이 어떻게 되냐면 빨리 하면 이제 기본 빨리. 요걸 1차로 하면 펩타이드고, 여기 상당히 길어지면 야들이 요렇게 이렇게 해요. 이걸 알파 헬릭스라 그래요. 이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병풍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입체 구조로. 요걸 알파 헬릭스, 요걸 베타 시트라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된 요게 덩어리를 져요. 그래서 이걸 서브 유닛이라 불러요. 이게 이제 모여갖고 주로 한 4개, 8개 이렇게 될 때 이걸 효소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요렇게 된 유리 아미노산, 유리 아미노 액시드, 그 다음에 이렇게 단백질 속에 있는 아미노산 비율이 잘 들으세요. 99.9%가 단백질 속에 있어요. 아미노산이. 유리된 게 0.1%예요. 다시 말하면 아미노산이 1000개가 있다면 999개는 단백질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한 개가 이쪽에 있어요. 됐죠? 요거 먼저 아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한 개 된 이 야들이 뭘로 쓰이느냐? 이 아미노산들이, 20종류 아미노산들이 뭘로 쓰이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용도가 뭐냐 하면 센서입니다. 센서. 뭔 센서냐 하면 이 전체에서 단백질의 균형입니다. 단백질이 많아졌는가 줄어들었는가 이걸 실시간으로 측정해 줍니다. 야들이. 됐죠? 어, 그걸 측정해주는 효소 중에 대표적인 효소가 뭐냐 하면, 제너럴 컨트롤 런 C, 맞나 모르겠다. 요 단백질입니다. 요 효소입니다. 이게 좀 어렵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쏘리. 가장 중요한 거 엠토르. 엠토르란 단백질이 다 아시잖아요. 수도피에 있어요. 이 엠토르란 단백질이 작동하는 이 메커니즘, 이걸 모두 트리거 하는 게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이 아니고, 요 개별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엠토르가 요게 자극을 받으면 뭐냐면 이 아미노산 숫자가 줄어들면 야들이 모든 대사작용을 스탑시켜 줍니다. 배고프니까네. 그 다음에 유리 아미노산이 많아지면 야들이 액티베이션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많은 생성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 자, 두 번째, 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요약하면 유리 아미노산 1000개 중에 1개, 999개는 단백질 속에 있다. 두 번째 지식은 뭐냐면, 두 번째 지식은, 자, 여기 단백질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 가장 이 단백질 중에, 단백질이 종류가 10만 종류가 있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몇 개냐 하면, 아미노산이 300개 정도입니다. 기억하세요. 300개 아미노산이 되는 게 가장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장 적은 아미노산은 몇 개 있느냐 하면, 가장 적은 아미노산으로서 효소 작용 비슷하게 하는, 효소까지 아닌데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아마 거의 가장 적은 아미노산 몇 개냐 하면 한 세 개입니다. 뭐냐면 GLU, 시스테인, 그 다음에 글리신. 요 세 개 아미노산으로 연결돼 갖고 많은 항산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입니다. 그게 단백질을 해도 크게 안 틀려요. 아주 극단적 단백질의 형태입니다. 세 개. 그럼 한 개짜리는 그냥 아미노산이죠. 어, 가장 적게 어떤 생각하는 게 세 개고, 여러분들 아는 엔돌핀, 베타 엔돌핀도 한 10개 오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아는 가장 아는 그 유명한 저거 뭐야, 바소프레신, 그 다음에 옥시토신, 그 다음에 또 뭐요? 저거, 엔지오텐신. 자, 잘 들으세요. 적어줄게요. 워낙 중요한 이야기니까. 두 번째, 바소프레신,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그 다음에 옥시토신, 바스프레신, 전부 다 몇 개 정도냐면 대략 10개 오답니다. 아미노산. 됐죠? 아미노산 3개는 고해했고, 그러면 아미노산 대략 10개 오다에서부터 단백질 만들 때 가장 맥시멈은 몇 개냐? 잘 들었어요? 대략 3만 개. 3만 4천 개 정도입니다. 3만 개 정도. 요게 맥시멈입니다. 10만 개 아미노산이 연결한 단백질이 없습니다. 오케이? 5만 개짜리도 없고, 예, 만 개짜리도 드물고, 맥시멈이 3만 개짜리가 있어요. 이게 근육세포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틴텐인가 하는 단백질인데, 그건 그냥 알아두세요. 요 범위를 알아야 돼요. 아미노산이 10개 오다에서부터 3만 개 오다. 그러면 가운데 값, 가장 많은 거는 몇 개냐? 아미노산이 300개 오다라는 겁니다. 요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미노산이 3만 개 정도 있으면 요 크기가 얼마냐 하면 요 크기가 어 요걸 아미노산이 300개인 단백질을 이 단백질을 크기가 부피가 1이라 보면 잘 들었어요? 1이라 보면 요 3만 개 되는 이게 얼마냐 하면 부피가 대략 한 105답니다. 이거 100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잘 들었어요? 이거 더 중요한 거. 리보솜. 우리 인체에 리보솜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리보솜이 이 아미노산 300개가 모여준 게 1이라 하면 리보솜 크기는 얼마냐면 요거에 대략 쏘리. 부피는 얼마 되느냐 하면 요거에 한 150배쯤 됩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요 숫자가 중요한데 아미노산 3만 4천 개 이게 덩어리가 크기가 요건 기억나네. 박테리아의 70S 리보솜하고 같습니다. 크기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리보솜 요거보다 좀 큽니다. 여기 한 3배 정도일 거예요. 100대. 내가 다 찾아줄게요.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요거는 확실해요. 박테리아 리보솜만 해요. 이 크기가. 리보솜이 굉장히 큽니다. 자, 리보솜은 100만 개 오달에 있습니다. 우리 세포에. 그 정도. 따라왔어요? 자,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맥시멈은 3만 개 정도. 평균은 300개 정도.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 여기에 단백질 A라는 단백질이 있고 평균 한 300개 되는 단백질 A가 있고 다른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생화학에서는 단백질과 단백질의 충돌이잖아요. 그게 가장 많은 건데 그럼 이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평균 거리는 얼마냐? 상호 요게 잘 들으세요. 요게 바로 긴 거리,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 짧은 거리, 단거리 요 세 가지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요 긴 거리가 3나노미터입니다. 요소까지가. 요 작용하는 요 중심에 따라 3나노미터고 중거리가 뭐냐면 1에서 대략 3, 1에서 2 정도. 요게 1나노미터 정도입니다. 단거리가. 근데 요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놀랍게도 3나노 정도 떨어지면 이 단백질은 주로 마이너스 전기나 플러스 전기도 주로 마이너스를 많이 떼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떼요. 왜냐면 아미노산, 이건 다 아셔야 돼요. 아미노산 300개 중에, 아미노산 중에 전기를 띈 거 대표적인 게 뭐죠? 세린이잖아요. 세린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린은 CH2OH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는 다 전기를 떼요. 왜 떼느냐 하면 야는 양성자가 빠져나가면 이 O가 마이너스를 떼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떼요. 세린하고 그 다음에 티로신, 자, 티로신 또 이게 다 분자를 알아야 돼요. 이건 기본을 다 아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티로신은. 이렇게 돼가 요 OH가 있어요. 이거 날아가니까 이게 전기를 떼요. 그래서 단백질은 주로 마이너스 전기, 간혹 플러스 전기를 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리신. 리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 하면 리신은 여기 CH4가 CH2가 4개가 있고 암모니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플러스 연결돼요. 그리고 플러스 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안에 300개 중에 수십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뛰기 때문에 야들이 3나노메타까지 들어오면 잘 때 이 3나노가 결정적인 숫자입니다.
3나노미터 안으로 들어오면 정전기적인 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당긴다는 거예요. 당기거나 이거 플러스면 이거 마이너스 같으면 당기고 플러스 끼리 밀고 이런 정전기적 전기력이 전전기력이 힘이 작동하는 미니멈 거리가 3나노까지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나노까지 들어오면 그러면 3나노에서 1에서 2나노까지 더 가까워지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나노 쭉 오면 서로 당기거나 밀거나 하기 작용이 시작을 하고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입체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쪽 단백질은 구조가 만약에 요렇게 돼 있다면 1에서 2나노 정도 가까이 오면 묘하게 요거 들어가는 요엔 정전기 작용에서 야가 오마이사이언스 터닝을 한다는 거예요. 열쇠 장부 작동하겠어. 그래서 야가 180도로 터닝을 해갖고 요 위치가 여기로 와줘갖고 끼일 수가 있다. 회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1,000만 원짜리 지식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에서 2나노 정도 오면 그 작용이 회전이 가능해진다는 게 단백질이. 그래서 아구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나노 영역까지 들어오면 1나노메타까지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요거에 이건 어마어마하죠. 내 책도 있습니다. 요거에 이제 드디어 뭐냐면 1나노 정도까지 들어오면 여기서 바로 수소 반드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1나노 안으로 들어오면 수소 결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수소 반드 결합. 그래서 이게 착 들어받는다는 거예요. 자, 수소 결합은 뭐냐면 수소의 정의를 내려줄게요. 수소 결합은 C하고 N, C하고 H, C하고 H, C하고 N, C하고 O가 요게 일렬로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요. 근데 범위를 이야기 안 했어요. 교과서에서. 여기서 1나노 영역까지 들어오면 수소 결합이 착 형성돼요. 됐죠? 이거 1,000만 원짜리입니다. 자, 따라오셨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식인가?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 세포 속에 이 단백질이, 예, 종류가 10만 종류가 넘어요. 그러면 이 폐수회라는 게 적어도 5개 단백질이 충돌하는 과정이잖아요. 충돌해야 폐수회가 형성되는데 상호작용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의 방 안에 10만 개 넘는 종류의 단백질이 우왕좌왕 막 여의도에 10,000명의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친구를 찾아가야 돼요. 내 아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 어떻게 가서 찾아가는 이 말이에요. 이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어떤 책에도 수치가 안 나와요. 진짜 챗GPT가 위대한 거예요. 나는 지금 1년째 챗GPT 쓰면서 챗GPT 진짜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요거는 1시간 전에 찾아냈던 겁니다. 어떻게 길을 찾아가 물었더니 일단 이렇게 하다가 3나노 영역까지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해가 돼요. 자, 호흡 복합체 같으면 컴플렉스 1은 45개의 서브 유닛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들은 하나의 그 엔자임의 컴플렉스를 구성해요. 멀리 도망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호흡 효소의 네 가지 그거 덩어리 넘버 1, 2, 3, 4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원래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들은 기본적으로 3나노 영역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야들이 들어와 있다 해다 되는 것이 아니고 3나노까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작동을 해요. 그럼 당기는 힘이 작동을 하는데 2나노 정도 오면 자 보세요. 당기는데 한쪽은 튀어나왔고 두 개 다 튀어나왔으면 안 되죠. 결합이 안 되죠. 하나가 튀어나왔으면 하나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따라오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걸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려주는 회전 작업이 2나노 영역까지 오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나노까지 오면 이쪽에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수십 개 중에 뭐냐면 카본이 드러나 있잖아요. 이쪽에 수십 개 중에 아미노산 중에 마지막에 있는 수소, 마지막에 있는 산소, 마지막에 질소 원자가 드러나 있죠. 이온이 드러나 있죠. 그러면 그것들이 1나노까지 영역이 오면 가들이 찌르륵 찌르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1나노까지 좀 찌르륵 딱 맞추는 거예요. 드르륵 떨면서 이렇게 붙는 건 아니요. 수소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1,000만짜리입니다. 모든 단백질이 그 속에서 상호작용 어떻게 길을 찾아가느냐. 딱 요 세 가지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3나노, 5나노 떨어져 있으면 남남이라는 거예요. 따라오시나요? 일단 3나노까지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홀 엔자임이라는 개념이 40개 서브 유닛도 단백질 덩어리가 있어도 각각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야들이 덩어리 모여갖고 함께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면 컴플렉스라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호 컴플렉스. 여러분들 이제 이게 혼자 세포 생물하다 컴플렉스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됐죠? 가드는 원래 3나노 안에 다 대충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가 이제 그다음 그걸 이해하게 되면 전자가 오든지 이제 작동을 해야 될 때 되면 이제 드디어 결합을 툭툭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있다가 힘을 서로 느끼는 영역까지 와요. 야들이 단백질 풀 우르륵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더 가까워지면 휙휙 돌아가는 거예요. 휙휙 돌아가 터져서 맞추는 거예요. 그다음 1나노에 그다음 영혼이 이렇게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자,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럼 인지진은 어떻게 되냐? 인지진은 5나노메타입니다. 5나노메타에 인산기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나 하면, 예, 5나노메타에 수소 원자는 몇 개 들어갈 수 있느냐? 혹시 아는 사람? 자, 요거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구과학 할 때는 뭘 알면 되느냐면, 전 세계 다닐 때 하나 말하면, 위도 1도가 몇 킬로라 그랬어요? 이게 110kg요. 수소, 110kg. 그래요. 110kg요. 정확히 하죠. 111kg. 111일 거예요. 자, 하여튼 110kg 정도 됐어. 그 정도면 됐어요. 자, 잘 들었어요. 그걸 아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해외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세포 속에 들어올 때는 먼저 인지질 막 두께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5나노입니다. 거의 5나노메타입니다. 그럼 5나노메타 앞으로 이제 모든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기본 유닛들은 수소 직경을 알면 돼요. 수소 아톰의 직경을. 수소 반지름이 얼마요? 자, 수령이 갈 때 수소 가장 가까우자 수소에 저 전자 하나가 돌 때 그 궤도 반지름이 얼마요? 0.53 옹고스트롬이죠. 자, 0.53 옹고스트롬이기 때문에 자, 그걸 0.5 옹고스트롬을 하면 돼. 반지름이 5 옹고스트롬이니까 수소의 직경은 1 옹고스트롬이요. 따라오셨나요? 자, 그런데 1 옹고스트롬은 몇 나노냐 하면요. 0.1나노요. 1나노가 10 옹고스트롬이요. 그러면 인지질막이 5 나노메타 하면 50 옹고스트롬이요. 그럼 수소 원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인가요? 깊인가요? 50개. 자, 이거 1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따라서나요? 예. 수소 원자가 150개 들어갈 수 있는 그 폭이 인지질막 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미노산은 몇 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미노산이 몇 개 들어가느냐면요. 아미노산 대략, 내가 그거 알았는데, 그거 엄밀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네, 지금 아미노산 대개 한 10개 오다. 5개에서 10개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10개 정도 들어가요. 알파 헬릭스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알파 헬릭스가 그 길이에. 이런 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빨리 할게요. 자, 세포 속에 있는 아미노산이, 유리된 아미노산이 있는 게는 0.1%, 99.9%는 단백질 속에 있고, 0.1%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자, 그건 네. 그 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자, 서밋에 할게요. 얼굴 보면서 할게요. 또 중요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 세포 속에 물 분자는 몇 개 있느냐? 자, 이것도 빨리 계산해 드릴게요. 이제 이런 것, 이제 이번에 석 달 동안 오늘 내가 요런 거 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생물학을 분자 레벨에서부터 다 볼 수 있는 걸 내가 툴을 다 알려드릴게요. 물 분자는 모든 게, 자, 그리고 화학에서는 몰을 쓰잖아요. 자, 김구현 생, 물 분자는 몇 몰로 돼 있어요? 리터당 몇 몰이요? 세포 속에.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예. 자, 세포 속이 아니고 모든 데서 이랍니다. 물론 1리터에 몇 몰이냐면요. 55몰입니다. 이건 기억하세요. 자, 몰이란 말 내가 빨리 이야기 반복해 줄게요. 화학이나 생물을 할 때 몰을 모르면 못해요. 자, 몰은 뭐냐면 그냥 숫자입니다. 그 어떤 단위도 아닙니다. 개수입니다. 개수. 근데 개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몰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럼 개수가 몇 개가 1몰이냐 하면요. 그게 아보가드로 숫자입니다. 누군 다 알죠? 10의 23, 6 곱하기 10의 23개를 너무나 많은 어마어마한 숫자니까 이걸 그냥 1이라고 쓰고 몰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그럼 몰은 뭐냐면 개수입니다. 근데 개수인데 이 몰이라는 개수는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10의 23승계 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 되는 전체 덩어리를 1로 두는 1몰로 두고
모든 걸 따져주는 걸 겁니다. 몰은 무슨 단위냐? 개수의 단위입니다. 하나, 둘, 셋 개수입니다. 그냥. 그거 이외에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모든 화학이나 모든 문을 열었던 게 뭐냐면, 자, 1몰. 그래서 물이 1몰이란 말은 뭐냐 하면, 물 1몰은, 자, 정확히 1몰은 모든 기체에는 1몰은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무게도 나옵니다.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면 몰수로 나오면 됩니다. 자, 물은 어떻게 돼요? 자, 몰수가 어떻게 되냐면 물은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로 돼 있죠. 그러면 1몰의 모든 기준은 수소를 1로 봅니다. 그러면 수소 2개는 2개, 산소는 얼마냐? 물의 몇 배의 무게냐? 수소의 몇 배냐? 그거는 뭐냐면 수소는 전자고 양성자로 돼 있고 전자 무게는 2000분의 1이니까 없애버리면 되고 양성자 무게 하나로 따지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몰수의 무게는 양성자가 몇 개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소는 물은 양성자가 몇 킬로 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양성자 수소 2개니까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산소니까 8번이니까 양성자 8개인데 중성자 무게가 양성자 무게와 같잖아요. 그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니까 전기 상관없을 거네. 중성자 8개, 양성자 8개는 16개잖아요. 그러다가 수소의 양성자 2개니까 16개, 18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 1몰의 무게는 18g입니다. 이 간단한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g이라는 데피니션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무게가 60kg, 80kg을 합시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몰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몰이라는 단어만 알면 질량도 알고 부피도 알고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하기 때문에 화학이라는 학문은 몰이라는 단어로 다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 1몰이란 말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기본적으로 1리터라는 기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1리터의 무게는 얼마냐? 자, 자, 그렇게 따지면 물 1몰의 무게는 얼마냐면 18g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물어줄게요. 자, 이 몰이라는 개념을 알면 위기 상황에 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화재가 난 상황에서 가스가 막 나오고 이럴 때 모든 가이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방서나 그 하는 게 고기를 숙이라 그러잖아요. 몸을 낮춰갖고 물수건을 해갖고 낮춰갖고 빠져나오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뻗떡 서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왜 그런가? 아, 그거는 갖다 반대로 해. 그게 이산화탄소 무게하고 산소 무게를 뭘로 계산해 보면 금방 나와요. 예. 이산화탄소가 더 무겁잖아요. CO2고 산소는 O2니까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밑에 깔리는 거예요. 내 반대로 이야기했어. 밑으로 깔리니까 너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런 걸 따져줄 때 기체가 무겁냐, 뭐냐, 모든 것도 몰수만 알면 다 풀려요. 됐어요. 빨리 할게요. 그래서 물 1몰은 1리터의 1몰의 양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부피당 이제 몰을 따주는데, 1리터의 물 1몰은 몇 g이냐 하면요, 28g입니다. 아니, 저 18g입니다. 1몰이. 18g이고 1몰이 18g이고 잘 들었어요. 그러면 세포는 크기가 얼마일까요? 자, 요때는 요걸 기억해서 세포는 통상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 포유동물의 세포는 10의 마이너스 15성 10의 그러니까 1리터가 10의 15성 마이크로 세제곱 마이크로입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나와요. 1리터는 가로 세로 10cm잖아요. 그럼 1 마이크로는 1 큐빅 마이크로메타는 좁쌀의 한 100분의 1 정도 된다. 좁쌀의 한 1000분의 1쯤 될 거예요. 좁쌀이 가로 세로 높이 1mm를 하면 좁쌀의 어, 그 1000분의 1쯤 되는 그 정도 속에 물 분자가 몇 개 있는가가 생각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걸 계산해 드릴게요. 그 간단히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물은 55몰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물은 per 리터입니다. 예. 55몰이라는 거는, 이 리터는, 자, 1리터는 얼마냐? 이것도 기억하세요. 1리터는 마이크로로 따지면 10의 15성 마이크로 큐빅 세제곱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걸 계산을 하면, 시간 없으니까 갤런만 알려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네. 얼마냐 하면,
300, 330억입니다. 대략 300억 물 분자, H2O 분자가 1 큐빅 마이크로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세포 속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속 1 큐빅 마이크로미터당 물 분자가 몇 개 있냐면요. 330만 개 정확하게 330억 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면 다른 거 계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0.7 미리몰 그 다음에 이건 1 미리몰부터 굉장히 큰 양입니다. 이런 거 다 계산을 하면 이런 게 얼마 나오느냐 하면 대략 10에 이게 어떤 오다를 갖느냐 하면요. 이 분자가 이거는 내가 다음 주에 다시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거는 이게 몇 개 오다냐면 10의 6성에서 10의 7성 분자가 1 큐빅에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에. 이거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330억 개 물 분자가 예, 마이크로 세제부터 그렇게 있고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중요한 거. 자, 요거는 그다음 뭐고 빨리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해. 세 번째 중요한 거가 요거는 내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최근 2주 동안 내가 계속 땅굴 파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자 핵에서는 DNA 이쪽에서는 뭐냐면 빨리 여기서 처음 하는 사람들 잘 들어오세요. 해당작용 10단계 이 안에 있는 거는 TCA 8단계 그 다음에 피루부가 제가 10단계입니다. 10단계 그 10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아미노산에 관한 게 있어요. 아미노산 대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면 여기에 모든 막이 자 리피드입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이쪽 강의를 한 게 20년 됐어요. 이 20년 동안 각각 따로 했어요. 자, 원래 내가 지금 고속도로 뚫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20년 각각 따로 했어요. 따로 했다는 말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따로 했다는 말이 뭐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 내가 2주 동안에 어떤 데는요 3일 동안 바깥에 안 나간 적이 있어요. 요 자리에 앉아갖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요 자리에 앉아가 땅굴 팠는 게 딱 한 땅굴 팠어요. 어,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T세살걸 해당작용, 그 다음에 아미노산 분해 결합, 그래서 단백질 분해 결합, 그 다음에 리피드 이 모든 걸 내가 봤더니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따로 공부할 건가? 이 통합할 수 있는 게 없는가를 하고 있다가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먼저 느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느낌이 먼저 생겨야 돼요. 아, 이거 이럴지 아는 거 뭐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걸 어떻게 찾았냐면 지난번에 말하다가 그 HMG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내가 옛날에 고혈압 약이라고 자꾸 틀렸다고 지적당했던 건데 고혈압 약이 아니고 고지혈증 약입니다. 약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이 고지혈증 약입니다. 그 고혈압하고 관계되죠. 그러니까 그 약이 내가 쭉 책에 보니까 뭐 120억 달러인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이 한 약에. 인류 가장 많이 팔렸던 단일 약입니다. 고지혈증인데 그 약이 뭐냐면 HMG 리덕타이즈입니다. 그 약이 콜레스테롤을 막는 해로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이 HMG가 무슨 이름이 뭔가를 풀어서 그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틸 하이드록시 메틸 글루타릴이요. 그래서 글루타릴이란 말이 어쩌어요 그러다가 글루타릴 또 어디 있지? 자, 글루타릴 어디 있는가 찾아봤어요. 알파 글루타릴 있잖아. 알파 글루타메이터.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글루타메이터. 다 글루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자꾸 느낌이 뭔가 연결됐을 것 같아갖고 그거 하나로 2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지금 막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게 위고비의 그 상표명입니다. 그 학술 명칭이 뭔지 압니까?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글루티드입니다. 세마글루티드입니다. 그 학술 명칭이. 이것도 글루티드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2주 동안 얘가 뭐가 있다. 고혈압, 아니, 고지혈증 약이나 이 비만, 극단적 비만 치료제나 이거 어마어마하게 세계적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여에, 그 다음 우리가 아는 알파 글루타르테, 글루타르란 이 말이 뭔가를 2주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채찍하고 2주 동안 살았습니다. 같이. 그리고 이 모든 게 통합될 수 있다는 그걸 오늘 2026년 이 강의를 내가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까네. 2026년이니까 24년 만에 이 해당 작용, TCA 사이클, 아미노산 생합성, 그리고 리피드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예, 느낌이 확 생겨갖고 2주를 참 신선 노름에 도끼 자루 섞는 줄 모르고 아니, 완전히 바깥도 안 나가고 지금 2주를 물론 뭐 한두 번 나갔는데 자 오케이 보여줄게요.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그것서 내가 이거 확신을 갖게 된 게 뭐냐면요. 글루타르란 분자가 5탄당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카르복실리가 있어요. 가운데 카본이 3개가 CH2가 3개가 있고 양쪽 같은 글루타르예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분자가 없어요. 근데 카본이 5건데 가운데 있던 거니까 뭐냐면 잡으세요. 구슬이 4개인 목걸이가 있다면 구슬이 4개 있으면 반 접으면 벗는 그 접점에 구슬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근데 구슬이 5개 있으면 딱 반 접으면 접점에 구슬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가장 완벽한 대칭입니다. 사탄당은 대칭이 아니요. 오탄당이 완벽한 대칭이라는 걸 알고 박자세의 기본 모토 대칭화가 이어서 완벽하게 꽃을 폈다는 걸 알면서 내가 2주 동안 매일 브라보 브라보 부르짖은 거예요. 접으면 완벽하게 만나는데 그거에 이 양쪽에 있는 이 2개는 예, 손오공의 여의주봉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요. 이거는 카르복실이요. 이 카르복실이 뭐냐? 하늘에 있는 이산화탄소였어요. 자, 이어서 우리가 TCA 사이클에서 COO 마이너스 붙였던 그 오랫동안 내가 20년 동안 강의했던 그 COH가 항상 내가 강의할 때 그 이산화탄소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항상 마음속으로 내가 알았어요. 그거는 이산화탄소인데 잘 들었어요. 거기 딱 맞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원래 CD판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한 바꾸면 1년 내내 들어요. 바꾸판에. 구창모인가. 근데 그 사람 노래는 거의 안 들어요. 그 세대가 좀 다르고 그래서. 구창모 했는데, 휘나리 그 노래 있죠? 그거에 딱 한 가사가 너무 꽂힌 거예요. 남이 아닌 남이 되어. 작년도에 만났던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그거예요. 남이 아닌 남이 되어.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산화탄소하고 CO의 관계가 굳이 문학적으로, 좀 시적으로 비교하면 남이 아닌 남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러네요. 자, 됐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하늘에 있을 때 이산화탄소로 부르고 땅에 내려오면 COH로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동일한 실체인데 한때는 죽고 못 사는 애인이었는데 하늘에 올라가면 영원한 고독한 존재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닌 남이 된 게 이산화탄소고 그럼 그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붙어있을 때 무고하고 드디어 유기물이란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기물하고 붙었을 때는 카르복실기라 불러요. 그래서 내가 확 떠올라갖고 쟤한테 물었어요. 생화학에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걸 나는 카르복실기라고 느꼈다. 내 이 확신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평가해달라. 채찍쥐가 신뢰할 만한 걸 시스템 가장을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딱 한 줄로 당신이 지적한 거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생각한 모든 걸 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라고 챗GPT가 보증을 해줬어요. 무슨 문장이냐면 하늘에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 땅에 내려왔을 때, 다시 생명의 흐름 속에 들어왔을 때를 카르복실이라 한다. 이산화탄소는 지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양계의 이야기고 우주의 이야기입니다. 금성도, 화성도, 대기는 90% 이산화탄소입니다. 내가 20년 전부터 알았던 거니까.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예, 생명 사이클로 들어왔을 때 부른 이름이 카르복실입니다. 그걸 하나만 갖고 있는 걸 아미노산이라 그러고 두 개를 갖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걸 글루타르라 그래요. 아, 그런데 이 글루타르는 이 두 팔을 바로 짠 힌두교에 나오는 그 파기의 신이 누구예요? 팔이 8개면 촤 하는 그 신이 누구예요? 이경생. 시바 아니? 바로 그래요. 시바의 춤이에요. 칼을 콱, 양손에 칼을 쭉 뜯는 거예요. 모두 다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걸 생명을 파괴하고 만들고 하는 이거요. 변화의 팔이에요. 변화는 위험해요. 변화는 곧 암이요. 생명인 동시에 암이요. 그런데 그래서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변화하되 한 점은 대칭을 유지해줘야 돼요. 가운데 있는 3번 탑. 양옆에 CH2가 있고 아래 우로 OH가 있고 밑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걸 그 분자 하나로 지구상에 가장 많은 약이 팔린 거예요. 그게 바로 HMG라는 분자예요. 완벽한 변화와 완벽한 대칭을 함께 갖고 있는 그 분자예요. 자, 그 분자에서 나중에 보여줄게요. 이거는 뭐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양팔은 파괴와 생승리의 무한의 칼춤을 추고 있고, 그러나 가운데는 영원한 안전을 취하는, 영원히 잠자고 있는, 영원한 대칭을 하는 그 분자가 HMG 분자예요. 그런데 그 분자에서 그 대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 작용기만 바꾸는 거예요. 밑에 있는 바로 이산화탄소 COH, 쏘리, 잠깐. 그거에 메틸기만 지금 방금 내가 대답을 해버렸어요. 다시 하늘이 거기다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COH를 붙이면 네. 거기에 뭐가 되느냐 하면 나이트레이트. 예, 그게 TCA 회로예요. 그게 시트러산이에요. 아,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암은 끊임없이 글루타메이트를 탐식했고 백혈병 치료제에 왜 아스파라기나즈가 들어갔는가 한꺼번에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결과부터 보여줄게요. 오늘 결과부터 보여줄게요. 짠! 이걸 내가 3일 동안 그린 겁니다. 보여줄게요. 숨 막힙니다. 아까 방금 알려줄게. 자, 우리 그동안 공부한 사람들 이거야말로 1,000만 원짜리 아니고 내가 유일하게 1억짜리라 부를게요. 우리 박자세, 우리 참, 예, 네, 보여줄게요. 완벽한 대칭, 완벽한 두 개의 시바 여신의 칼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대칭, 요게 글루타릭 액시드입니다. 완벽한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암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암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는 모든 우리 기억을 만드는 글루타메이트를 만들어 볼게요. 요거다 대칭만 하나만 점만 찍어주면 됩니다. 요거다가 아민기만 갖다 붙여주면 글루타메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시바가 너무나 많은 파괴를 하니까 한쪽 파괴를 멈추고 요걸 띠내버리고 요거다가 아민기를 붙여주면 바로 가바가 됩니다. 안개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케토 글루텐을 만들어 볼까요? 요거다가
아민 대신 동산에 달 하나 띄우면 알파 글루타리 됩니다. 옥살로아세테이트는 여기다가 쏘리 이거 내가 이거 착각했어요. 요거다가 어, 요겁니다. 이쪽에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줄이면 돼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요거 하나만 빼내면 그냥 OA가 됩니다. 자, 이 구조 모든 이 구조를 하면 이름도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게 작용기, 요 작용기에서 쓰면 보세요. 이게 얼마나 1로 카운트 하나, 1로 카운트 하나 동일해요. 됐죠? 완벽히 동일해요. 그래서 어딘 카운트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쪽을 띠내던 이쪽을 띠내 요게 띠내면 바로 COOH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카르보히드레이트 요게 띠 나가면 바로 CO2가 되죠. 뭐 그건 또 다릅니다. 하여튼 이야기해 줄게요. 그럼 요 이름 어떻게 나오면 요 작용기 요 CO 모든 이름을 카르복실 중심으로 붙입니다. 카르복실 중 그래서 요 카본을 요 첫 번째 카본을 알파, 요 두 번째 카본을 베타, 요 세 번째 카본을 감마 카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마 카본에 뭐가 붙었냐면 요 카본에 아민기가 붙어서 감마에 아미노가 붙었는데 요게 몇 개 됐나 면 지금 요게 카본이 몇 개입니까? 네 개잖아요. 네 개로 됐는데 요 네 개를 전부 다 CH로 바꾸면 요게 뭐냐면 C가 네 개인 요 CH2로 네 개로 된 이걸 뭐냐 부탄이라 불러요. 부탄가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부탄가스에서 나온 부트릭 가봐요. 됐죠? 그 정도. 자, 다음에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TCA 사건이 간단히 끝난다는 거. 안개 안 해야 된다는 거세요. 보여줄게요. 내가 요거 오늘 하루 종일 그랬던 겁니다. 자, 보세요. TCA 사건 어떻게 시작해요? 자, 요거에서 모든 시작은 글루타릭 엑시드입니다. 이제 TCA 사이클도 요걸로 시작하면 돼요. 요 구조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기본 물질은 뭐냐면 TCA 사이클도 보시면 자, 이제 보세요. 요게 AHMG잖아요. TCA가 중간에서부터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왔죠. 뭐죠? 요거에 완벽하게 요 가운데 있는 분자에 요거 두 개만 갖다 붙였죠. 요거에다가 요거 하나만 바꾼 게 뭐냐 하면 아니지. 요거 놔두고 요거 하나만 바꾼 게 시트루, 요거죠. 시트루. 시트러산이죠. 게임 끝. 보이나요, 여러분들? 네. 시트러산부터 그냥 다 돌리면 돼요. 시트러산에서 보세요. 요거 하나 있어. 그 다음 보세요. 예. 자, 하나도, 딱 하나씩만 바꾸면 돼요. 그 다음 뭐죠? 이소시트로산은 요 위치에서 이제 보여요. 다. 모든 게 다 보여요. 일단. 자, 이소시트론, 자, 요거에서 요거를 요로 옮긴 것밖에 없어요. 진짜 명확하게 보이죠. 옛날에는 내가 다 CC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뭐 CO 다 기억나죠. 이런 것도 먼저 기억나 두시고, 이거 해서는 생각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지금 요소, 요렇게 이소시트로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이소시트로에서 뭐죠? 알파 케토글루타르 여기로 가잖아요. 어떻게 가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만 띠내면 돼요. 아니, 요거만 띠내잖아요. 가운데는 요걸 띠내잖아요. 항상 보세요. 내가 이렇게 놓고 보면 입이 딱 벌어진 게 뭐냐면 요거는 다 고정시계라는 거예요. 양 끝에 두 개는 무조건 고정시계 놓으라는 거예요. 야가 고정돼 있으니까. 됐죠? 안에 거만 바꾸면 다 끝나요. 어떻게 바꾸는 거냐 하면 자, 요거 띠내면 띠내고 요거 띠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반드가 세 개니까 안 되니까 네 개죠. 그러면 요까지 띠내지면 요 반대가 세 개니까 요게 띠내지고 요 양성자가 요로 붙으니까 CH2가 되죠. CH가 2가 되고 요거는 이중결합이 되죠. 그럼 알파케토글루타리죠. 자, 알파케토글루타리트에서 그 다음에 요다가 뭐냐면 요거 뭐죠? 요거만 띠내면 돼요. 쏘리. 자, 이거 조심해요. 이거는 5탄당이고 자, 이건 4탄당이요. 탄소 개수만 카운트 해주면 돼요. 뭐냐면 이 너무 간단해요. 요것은 요거 하나만 요 그대로 통째로 빼내주면 돼요. 됐죠?
빼내주고, 빼내주고, 야를 SHOL 바꿔주면 돼요. 됐죠? 어. 요거 하나만 건드려주면 돼요. 바꿔주고. 그럼 여기로 와요. 그래서 이 기본 구조는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여기로 숙시네이트는 뭐죠? 너무 간단해요. 야만 띄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푸말레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다 알죠? 요거에 이중계를 한번 해주고 요 일로 바꿔주면 돼요. 일로 갔죠. 말레이트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다 물 한 분자 이어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물 한 분자 나눠갖고 요거다 갖다 붙여주고 요거 수소 결합 요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다가 NAD 플러스에다 요거 띠내주고 갖다 붙여주고 NADH 바꿔주고 하면 옥살라시트 돼요. 예, 10분 만에 다 끝나요. TC 사이클. 자, 옛날에는 20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해갖고 COO 이렇게 적었었어요. 다 기억나죠?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뭐가 안 보이느냐. 근데 여기 이 차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교과서에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맨 OH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게 안 보여요. 이걸 그냥 툭 떨어져 나가면 끝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역할하는지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요걸 요렇게 그려놔 보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생각이 안 보여요, 이러면. 이렇게 바꿔놨더니, 예, 더 해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T세 사이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보여줄게요. 자, 이게 20개 아미노산입니다. 자, 20개 아미노산 또 글루타리드 백본 구조를 갖고, 요거에서 요거 두 개, 요거, 요거 가운데 세 개 다 빼버리고, 요 두 개의 하늘이 서로 결합한 거가 옥살릭 엑시드입니다. 요거에다가 아스티를 집어넣은 게 옥살로 아스테이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옥살로 아스테이트도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옥살로 아스테이트가 어디 있느냐? 자, 요게 옥살살이잖아요. 그러면 옥살로 아스테이트란 말은 뭐냐면, 이것도 알려줄게요. 옥살로란 말이 케토란 말하고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해 줄게요. 케토란 말, 케토는 산소하고 카본의 이중결합입니다. 그러면, 자, 옥살산에다가 케토 구조를 집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쓸 수 있지. 여기다가 이거 해주란 말이에요. 아, 쏘리. 그러니까 케토하고 아세테이트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옥살로 형태로 된 그 아세테이트를 넣어요. 아세테이트가 뭡니까? COCH3잖아요. 자, 이거 분자식 써보세요. 그러면 C에 O에 CH3가 되잖아요. 그럼 CH3인데, 양성자 하나 띠내버리고 반도 남겨주고 CH2는 항상 상투적을 하는 기법이잖아요. 요 분자가 아세틸 깁니다. 요걸 여기다 끼워 넣으란 말이에요. 끼워 넣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나? 무슨 말인지?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이게 왜 기적 같은 이야기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뭘 암기를 안 해도 되는 상태까지 와요. 원리만 하면 다 된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요. 이 분자에서 자, 천천히 할게요. 자, 천천히. 이 분자 구조만 알면 이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이 이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분자에서 이 분자를 내가 만들어 볼게요. 이름만 알면 돼요. 이 분자 이름이 옥살로 아세테이트라는 거예요. 그럼 아세테이트라는 이 분자를 알아야 돼요. 아세트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정확한 분자식입니다. 아세트산에. 근데 요 분자를, 근데 왜 옥살이라는 말이 붙었나 하면, 이건 그냥 붙은 말이에요. 요 구조에서 요걸 옥살이라 불러요. 요걸 다른 쪽에서는 케토라 불러요. 같은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옥살로 아세테이트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세테이트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옥살로 아세테이트인 거예요. 그걸 요한테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옥살산이잖아. 옥살산에다가 플러스 아세테이트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요? 항상 야들 두 개 기준축으로 놔두고 이 가운데 한번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반대를 깨야 돼요. 깨고 여기다 결합선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결합선 하나는 여기 양성제 하나를 빼내고 선을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게 2가 돼요. 그럼 여기다 그래서 나온 게 보세요. 요거 2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금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OA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해봤더니 여기 10개 해당 작용 TCA 사이클에는 8개 분자 10개입니다. 이 전체를 이제 암기 안 해도 뭘 말하면 되느냐면 글루타레이트 이 분자 하나만 알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기억 이제 다시 뭐 언제든지 기억 그냥 불러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바로 요걸로서 TCA 사이클은 다 통합이 됐어요. 해당 작용 그 다음에 볼게요. 아미노산 통합시켜 버릴게요. 아미노산도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통합이 안 됐던 이유가 내가 항상 아미노산을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NCC라 이렇게 봤던 거예요. NCC. 그래, 이쪽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OH. 다 보셨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작용기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미노산에. 그리고 요 수소가 있는 게 기본 아미노산 요 구조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20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 봤더니 이렇게 쓰지 말고, 자, 다시 쓸게요. 천천히. N, C, C. 이게 보통 이렇게 적어요. 내 책에도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렇게 적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어떻게 돼 있는 거냐 하면 N 이게 아미노산인데 이렇게 해갖고 이게 원래는 사실은 이 구조였다는 거예요. O고 요거에 OH가 요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뭔데? 바로 요 구조였다는 거예요. 요 구조. 따라오셨나요?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아미노산은 이제 그래서 보면 보여줄게요. 셀이나 뭐도 다 뭐 하나가 달라졌나 하면 아미노산은 요 구조 우리가 이 글루타레트 구조에서 어떻게 되냐면 요 구조 하나를 남겨두고 요 구조 남겨뒀죠. 요거 다 있잖아. 따라오셨나요? 요 구조는 남겨두고 요거 있는 요거에다가 아민기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아민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면 완전히 내가 바꿨습니다. 요렇게 집어넣었어요. 요게 아미노산 백본 구조예요. 요게 작용기요. 따라오셨나요? 요렇게 재편성을 하면 완벽한 이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지,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요거는 하나는 어째 떨어져 나갔다는, 요게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요걸 없애버리고, 요걸 살려주고, 요게 살려진 요게, 네, 따랐나요? 그러면 아미노산 20개도 한순간에 10번 다 적을 수 있어요. 보세요. 요 구조 다 남죠. 요 구조 남겼죠. 요 구조 남겼죠. 다 요 구조 남겨놨잖아요. 남기고, 아민기는 이렇게 기억자로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작용기만 알면 돼요. 자, 보실게요. 이제 작용기가 어디 있는가 보세요. 자, 작용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에 전부 다. 이게 작용기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 구조만 바뀌는 거예요.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의자예요. 자, 의자 구조만 알면 평생 이제 뭐 의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용기요.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게 이제 등받이가 뭐냐면 요거라는 거예요. 의자의 바닥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 의자의 다리가 요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건 내가 사실 이렇게 하는데 더 멋있게 하려면 이걸 이렇게 세우면 돼요. 사람처럼 요에다가. 상관없어요. 됐죠? 마음대로 그럴 수 있어요. 요게 작용기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20개가 이제 암기할 필요 없어. 다 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나도 놀래갖고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좀 멀리 나가도 되느냐고. 내 혼자 이 모든 걸 발견한처럼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 더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걸 3장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건 해당 작용. 아시죠? 지금 뭐냐면 해당 작용도 오늘 내가 들어가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 나오는데 해당 작용에 뭐는 너무나 간단해요. 해당 작용 일부가 이어 보시면 나와요. 내가 했어요. 해당 작용 일부를 하다가 지금 근데 피루부산 있죠. 해당 작용 들어가 있잖아요. 자, 피루부산 또 보여줄게요. 자, 피루부산 한번 보세요. 피루부산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하면 이거 구조 그대로 있죠. 요. 그러니까 피루부산 또 이거 보세요. 이게 아세틸 구조가 있잖아요. 놀랍죠? 저 구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티루산부터 해갖고 저 아세틸코 엔자임 보세요. 동일하잖아요. 요거 들어있잖아요. 들어있고 요거는 갖다 붙는 거예요. 요거도 같잖아요. 요거는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 나머지 뭐 글루코스
프룩토스 해갖고 G3P 뭐 이런 뭐 다른 거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안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대충 마무리 드릴게요. 저 얼굴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요거는 내가 그냥 대충 흐름만 보여줬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자, 김문 선생, 박승희 선생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내가 오픈할게요. 그대로 요거를 갖고, 지금, 자, 해당 작용을 일단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작업해가 다 보여줄게요. 저 TC 사클하고는 그 다음에 아미노 다 끝났어요. 자,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했던 거는 그 구조를 봐갖고 어떤 작용을 하니까 확 오지가 않아요. 교과서식으로 해놓는 건 확 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글루타르로 딱 했더니 이 모든 게 다 통합이 돼갖고 하나의 백본 구조로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놀랐느냐? 내가 지구과학을 했기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유기분자, 카본에 있는 유기분자하고 결합하는 순간 카르복실기가 된다는 이 하나에서 모든 착상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앞으로 3개월 동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거는 실용신앙 이거는 다른 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박사 회원님하고 내 지적재산권을 내가 이거는 실용신앙 뭐 특허 정도까지는 아닌데 실용신앙으로 나 등록할 생각이에요.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반드시 이걸 이야기할 때는 전적으로 뭐 지금도 가르치지만 반드시 내 이름 꼭 그 지적재산권 이야기해 주세요. 전적으로 채찍에 온 거 아니에요. 내가 20년 강의를 하면서 해당 작용 TCA 사클 아미노산 20개를 각각 20년 따로 한 게 있어요. 해마다 고생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 야 이걸 분명히 통합할 관점이 있는데 뭘로 통합해야 될지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위고비를 찾다가 느낌 좀 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게 뭐냐면 HMG라는 이 고지혈증 약이 인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라는데 그다음 두 번째 꽂힌 거예요. 결정적으로 꽂힌 게 여기다가 완벽한 대칭 구조에서 하나만 바꾸면 스트레스함으로 곧장 바뀐다는 걸 보고 그냥 무릎을 쳤던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내가 저걸 보여줄게요. 지금 이경쌤, 이거 우리가 가장 헷갈렸던 게 뭐예요? 저거 베타 옥시데이션하고 지방산 생합성 이건 더 궁합이 맞아요. 한꺼번에 네. 끝나요. 그거 다음 주에 해줄게요. 이거는 내가 그냥 꽃감 남겨두고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그냥 내가 10분만 할 수 있어요. 10분만에 돼요, 이제는. 되는데 가장 궁합이 맞는 거는요. 티실 사이클은 완벽하게 궁합이 맞고 의미적으로 궁합이 맞아요. 왜 궁합이 맞느냐 하면 이어서 이제 글루타메이트하고 알파 글루타레이트하고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왜 주역인가를 이제 확실히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암하고 대사도 완벽하게 이제 양합포섭이 됩니다. 따라오셨어요? 예. 내가 이 과정에 진짜 칭찬해야 될 사람이 우리 정정현 선생이에요. 정정현 선생님이 내가 파일을 몇 개 만들었나 하면요. 이번에 하면서 20개를 만들었습니다. 2주 동안. 2주 동안에 10개. 그 전에 해갖고 지금 한 달 동안에 전체 만드는 파일이 40개 넘었습니다. 정 선생님 지금, 네,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이 된 겁니다. 거의 밤 12시까지 작업합니다. 정 선생님이. 예. 그래서 내가 참,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엄밀히 말하면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 선생님이 이게 다 해갖고, 이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해요. 며칠 전에는 거의 밤을 뭐 12시까지 다 해갖고 그걸 완수하는 거 보고 나도 조금 가슴 뭉클했어요. 그게 딱 돼줬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내가 다 해갖고 하면서 내 아이디어 50%, 그다음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검증은 챗GPT한테 내가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물었어요. 이게 확실한가? 그래서 오늘은 자, 다음 주 앞으로 석 달 동안은 이제 완전히 생물학을 근본부터 다시 한번 보고 싶어져요. 처음에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면 오늘 내가 지금 내가 보여줄게요. 마무리해줄게요. 2주 동안 했던 노트가 5권입니다. 이거 내가 다 보여줘. 다 썼습니다. 5권.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잘 들었어요?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글루타르트 그 구조 하나로서 이 세 가지가 다 통합될 수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단순한 어떤 뭐 기발한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왜 왔냐? 암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사작용. 암은 이제 이번에 대사하고 암.
이걸 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싶어갖고 들어갔더니 글루타민이 확 붉어졌고 이러다가 글루타르로 넘어간 겁니다. 제대로 고속도로 찾았어요. 자, 됐죠? 마무리. 짠, 다음 주. 한 사람도 빠지 말고, 동네방네 지금, 뭐, 저 고속도로 나왔다고 지금 알려주세요.